좀 그러세요. 그러니까 부담스럽게 아침부터 카메라를 이렇게. 아, 그래요? 아, 그러세요? 지금 그러면 뭐 연결된 거예요? 나중에 그냥 공유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그냥 내부로 저희. 아, 그러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넘겨야 되니까 일단 두고 갈게요. 잘 나오나?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레드에서 영업하고 있는 김태형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앤서블 발표하고, 뭐, 그간에 저희 또 퓨처젠 제가 열심히 밀고 있는 파트너라, 뭐, 다양한 액티비티에 많이 참석을 해주는데요. 오늘은 제가 뭐, 그냥 제품 얘기를 하기보다, 저도 이제 IBM 있다가 이제 레드에서 왔고, 뭐, 희한하게 다시 IBM으로 가게 된 사람이 됐는데, 이런 여건들 속에서 퓨처젠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걸 요즘에 고민하시고, 어떻게 좀 도와드려야 될까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 다른 건 없고요. 제품 얘기를 뒤에서 하긴 할 건데, 그냥 트렌드, 그리고 일하시다 보면 바쁘시잖아요. 막 박스 열심히 파셔야 되고, 그리고 또 뭐 다른 일도 많이 하셔야 되고 하다 보니까, 클라우드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각보다 시장에서 되게 얘기 많이 되고 있는데, 여러 단어들이 막 혼재해 있잖아요. 이아스니, 뭐 파스니, 뭐 하이브리드니. 이런 부분들 한번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서 저도 공부 좀 하고, 라고 해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클라우드와 이 시장의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래서 왜 레드햇의 오픈시프트가 좀 먹히고 잘 나가는 제품인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는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먼저 좀 막연한 얘기를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렇게 예시를 좀 들면서 시작을 하냐면, 처음에 오픈시프트에 대한 부분을 갖다 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술적으로 그냥 특장점 보고 했는데, 이거를 왜 갖다 팔아야 될지 논리가 안 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례들이나 뭐 시장적인 거나 이런 거 찾아보니까 결국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C레벨에서 얘기 많이 하는 건데, 말 그대로 이제 혁신이죠, 혁신. 시장이 굉장히 저희는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몸에 이제 배면서 지나가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단적인 예로 뭐 카카오뱅크 같은 부분들 보면, 저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출 받으려고 하면 은행 찾아가지고 내 신용도 잘 나오는 은행 가가지고 막 굽신거리면서 이자 좀 덜 받아볼까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창구 업무 보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 뭐 요즘에 뭐 그렇게 하나요? 카카오 마이너스 통장 바로 나오는데. 예. 그래서 이제 은행도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고 있는 시대고, 예전에 우리 뭐 마켓 가서 장 보고 뭐 이래야 되는 것들도 좀 쿠팡이면은 저녁 때 신청해 놓으면 아침에 오잖아요. 이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GE 같은 회사가 다우에서 빠져나왔어요. 부실 기업으로 돼서. GE라고 하면 전통적으로 뭐 엔진 만들고 이런 중장비 쪽 비즈니스 했었던 회사잖아요. 근데 이게 뭐 이렇게 전통적인 회사들 자체도 비즈니스에서 도태되니까 설 자리를 잃고 반면에 떨어져 나가는 거죠. 요즘 이런 회사들이 되게 핫하잖아요. 이런 회사들을 하나씩 들여다보면, 우버, 아직 뭐 한국에서는 많이 현지화되기 좀 어렵긴 하지만 월드와이드로 봤을 때 우버라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택시 회사예요. 근데 택시를 한 대도 보유하고 있지 않죠. 네. 하지만 매출이나 이런 뭐 기업 가치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장난 아닌 거죠. 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파퓰러한 미디어긴 하지만 실제 자기네들이 만드는 컨텐츠는 하나도 없어요. 페이스북 보시면서 담벼락에 페이스북이 만든 컨텐츠 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다 개인들이 올리고 하는 거죠. 알리바바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엄청나게 큰 리테일 회사이긴 하지만 자기네들이 스탁을 갖고 있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고요. 자기들이 무슨 호텔을 갖고 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다 개인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플랫폼을 제공해주고 그 플랫폼 안에서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회사들의 특징을 조금씩 더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굉장히 빠르게 고객한테 제품을 제공을 해주고 빠르게 뭐 트렌드를 적용시키고 그리고 빨리 개발하고 빨리 혁신하는, 결국에는 스피드가 가치 있는 세상이 된 거죠. 예. 스피드는 가치고 가치는 곧 돈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즘 시대에서 봤을 때는 뭐 애자일이라는 말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스피드, 얼만큼 이 시장을 빨리빨리 선도를 해야 되냐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풀려는 게, 그러면 IT 시장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IT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에 대해서 하나씩 좀 짚어보면, 시장이 이렇게 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워터폴 방식, 에자일 방식에서 이제는 막 데브옵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맨날 왔는데 데브옵스 하는데 뭐 잘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또 이제 예전에 또 뭐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보면 모놀리틱, 뭐 그리고 뭐 2티어, 3티어 하던 거 있는데, 요즘엔 마이크로 서비스, MSA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희 서버 열심히 팔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뭐 벌써 파워 VM 이런 건 이미 다 정착됐고, VM웨어도 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일반화된 제품이죠. 그런데 이제 막 컨테이너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도 호스팅하는 업체들 막 생기다가 이제는 퍼블릭 클라우드니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니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뭐 이런 꼭지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저희한테 뭐 이걸 총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클라우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라우드로 한번 좀 다시 정리를 해보자. 너무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IT 일에서 되게 트렌드에서 좋긴 한데, 잠깐 딴 데 눈 팔고 있으면 새로운 게 막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은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 프레임 안에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오늘은 좀 뭐 비타민 같은 시간으로 좀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라우드의 서비스 종류부터 한번 짚어보시죠. 자, 그 이아스, 파스, 사스, 그리고 뒤에 뭐 붙여서 아스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뭐 시큐리티, 애저 서비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거 다 하나씩 짚어서 보면 결국에는 어느 티어까지 서비스로 제공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전통적인 저희 이제 IT의 스태킹이 있죠. 이아스, 그러니까 IaaS라고 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인프라 단까지 우리가 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이퍼바이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퍼블릭 클라우드에 인스턴스 제공을 해주는 거죠. 뭐 EC2, 아마존에 이런 것들 결국에 그냥 우리가 필요한 CPU 얼마에 메모리 얼마 주세요 하면은 서버를 하나 주듯이 호스팅 해주는 게 이아스 개념이고, 파스라고 하는 거는 미드레어 위에 런타임까지,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까지 만들어주는 게 파스예요. 그리고 사스는 통으로 다 알아서, 우리가 사스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막연할지 모르지만 제일 간단한 예로 지메일 같은 것도 사스죠. 그래서 기업이 자기네 인프라 내에서 소프트까지 해서 UI 환경까지 제공해서 고객들한테 쏴주는 이런 환경이 어떻게 보면 다 사스라고 보시면, 뭐 CRM 중에서 세일즈포스나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사스 모델인 거죠. 이렇게 뭐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아스는 만들어진 레고 모형, 그리고 파스는 레고 블럭 하나하나, 그리고 사스는 레고 공장,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하나씩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다 만들어서 주잖아요. 근데 이거를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고객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레고 블럭으로 자기들이 짜집고 만들겠죠. 그리고 이런 것도 귀찮다, 그냥 뭐 이렇게 처음부터 그냥 다 만들어서 줘 라고 하는 건 이제 공장의 개념으로 제가 지금 비유를 좀 해봤는데, 요즘 시장에서는 이 파스라는 거죠. 고객들한테 이런 인프라를 제공해줘도 고객은 그 인프라에서 뭐 운영하는 것, 그냥 단지 인프라만 받아서 그 운영하는 것들보다는 그 안에서 개발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고, 앞에서 말씀했던 그런 혁신들이나 이런 것들을 애자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플랫폼까지 제공해주는 파스 영역들이 시장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아스, 파스, 사스라는 부분들, 이거는 티어 단위로 나뉘는 부분들이다. 똑같은 거 중에서 어디 땅까지 빌려주냐에 따라 가지고 나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또 클라우드의 유형을 한번 보자는 거죠. 앞에는 이제 클라우드 안에서 어느 티어까지 빌려주냐. 그러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제 유형을 한번 보자는 거죠. 퍼블릭 클라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일단 퍼블릭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거대 클라우드 3사, AWS, 구글 클라우드, 애저 이런 데서 퍼블릭상에서 그냥 인스턴스만 내주는, 그냥 붙어서 내가 장비 없이 남의 인프라를 그냥 월 과금이나 뭐 페이 에즈 고
그래서 쓴 만큼 돈 내는 방식으로 인프라 값만 이제 빌려서 쓰는 걸 얘기하고요.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이거는 이제 망만 있으면 클라우드 업체 사업자들한테 붙어가지고 클라우드 사업자가 제공하는 자원들을 사용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보안 이슈가 있고 내 데이터가 외부로 노출되는 게 싫다, 이런 고객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또 워크로드 봤을 때 금융사 같은 경우에는 고객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힘드시니까, 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장비가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서버들 엮어가지고 거기에 VM 올려서 우리가 클라우드처럼 사용을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개념이 프라이빗 클라우드예요. 그래서 이런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운영하려고 하면 VMware로만은 안 돼요. 왜냐하면 클라우드라고 하는 개념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자원들을 공유할 수 있고 즉각적인 이런 그 플렉스빌리티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제품이 많이 들어보시는 오픈 스택이에요. 오픈 스택들이 내부에 있는 인프라들의 자원들을 뭉쳐서 여러 그 환경에 맞게끔 오케스트레이션 해주는 역할을 하죠. 자, 그러면 이거는 밖에 거 땡겨 쓰는 거. 이거는 우리가 안에서 만들어 놓는 거. 멀티 클라우드는 뭘까요? 멀티 클라우드. 멀티 클라우드는 심플해요. 얘랑 여기 있는 복수들이랑 중복해서 사용하는 환경을 멀티 클라우드라고 하는 거죠. 네. 좀 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멀티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요즘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심플합니다. 멀티 클라우드는 상호 연계 없이 여러 클라우드를 사용하신 환경이에요. 그래서 퍼블릭, AWS를 쓰고 있고, 그리고 또 애저를 쓰고 있고, 내가 온프라임에 오픈스택을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은 멀티 클라우드겠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이게 이제 요즘에 되게 화두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통일된 관리와 오케스트레이션 통합 이식성.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개의 클라우드를 혼자서 쓰더라도 그 클라우드들끼리 엮어서 통합하여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거죠. 네. 이게 단적인 예로, 이거 뭐 이렇게 앞에서만 봐도 이게 제일 좋아 보이잖아요. 예전엔 이거 땡겨 썼어. 이거 땡겨 썼으니까 좀 뭐 너무 종속되는 것 같고 돈도 많이 들더라. 그래서 우리가 구축해 써봤어. 그런데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인프라 사는 것보다 땡겨 쓰는 게 낫더라. 같이 써보니까 좋긴 한데 이건 너무 이원화돼 있어. 야, 그럼 다 엮자라고 해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까지 온 거죠.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네요. 조금 더 보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 같은 경우엔 이런 워크로드들이 있으면 다 따로 쓰고 있었던 거죠. VM들까지. 근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가운데서 이런 걸 오케스트레이터가 다 관리해주면서 각각의 이런 VM들을 다 인스턴스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그래서 인스턴스들을 통합해주고 관리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되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결국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현하기 위한 플랫폼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저 아래는 인프라적으로 봤을 때는 피지컬 서버도 있을 거고, 그리고 퍼블릭에서 제공하는 VM, 그러니까 인스턴스들도 있을 거고, 요즘에 컨테이너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 클라우드 기반을 모두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통일된 관리가 돼야 되고, 이게 중요한데요. 컨테이너 환경의 오케스트레이션을 제공을 해줘야 돼요. 네. 앞에 이렇게 수많은 워크로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업무들이 VM 단위로 쪼개져서 진행되게 될 경우에 생기는 문제가, 여기 VM들이 많아질수록 오버헤드는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컨테이너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값만 경량화 시켜가지고 그 경량화된 컨테이너만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면은 굉장히 좀 이상적으로 구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플랫폼이 필요한데, 이런 플랫폼이 레드햇 오픈시프트다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보면은 뭐 IBM 하시니까 IBM 클라우드 프라이빗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보면 비슷한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보셔야 될 게, 얘가 그래서 어떻게 작동을 하는데 라고 들여다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라는 얘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 뭐 이거 다 좋은 거 알겠어. 그리고 다 클라우드 해. 근데 어떻게 하는데?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키가 컨테이너와 쿠버네티스. 예. 이 두 개는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핫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컨테이너 하면 그거 뭐 떠오르시나요? 그냥 뭐 저기 컨테이너 싣고 가는 차나 뭐 해운사의 그 화물들이나 이런 것들 생각나시죠? 딱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 컨테이너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그렇겠냐면 VM과 컨테이너의 차이를 보시면 되게 심플하실 거예요. 저희도 파워 VM 같은 거 쓰고 VM웨어 많이 쓰잖아요. 이런 VM웨어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게스트 OS, 그러니까 각각의 OS, 그 VM마다 OS를 다 깔아야 돼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 VM 자체가 굉장히 헤비해지죠. 무거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이 피지컬 로드에서 제공하는 물리적인 자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없게 되는 거죠. 초기에는 좋았죠. 이 서버를 2대처럼 쓰고 3대처럼 쓰고. 근데 이게 100대, 1000대도 쓸 수 있는데 이 게스트 OS 까는 것 때문에 너무 헤비해져가지고 VM들이 무거워져. 그리고 많이 올릴수록 버벅거려. 그래서 그러면 이러지 말고 게스트 OS들이 어차피 커널이니까 우리 OS를 하나로 말아버리고 요 위에 올라가는 정말 워크로드, 어플리케이션만 VM처럼 패키징을 하자. 라고 해서 결국에 심플하게 하면 VM의 게스트 OS를 없애고 이 OS를 공유하면서 컨테이너 엔진이 어플리케이션을 VM들처럼 조정을 해주는 걸 컨테이너 기술이라고 하는 거죠. 도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도커라는 게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였는데 거기서 이제 컨테이너를 개발한 회사였어요. 그래서 근데 이 회사도 오픈소스로 만들다가 이제 돈이 좀 벌려야겠다 싶어서 이제 유료화로 좀 최근에 전환을 했는데 그래서 도커는 개발사의 이름, 프로젝트의 이름이고요. 이 기술의 이름이 컨테이너. 그러니까 이런 컨테이너라는 얘기를 좀 더 익숙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좀 헷갈리셔서 사람들이 도커라고 하시기도 하고 컨테이너라고 하는데 개발한 개발사 그리고 기술은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컨테이너라는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자체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도 보면 VM웨어에서도 VM만 이렇게 올린 게 vSphere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VM을 오케스트레이션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경량화 시켜가지고 만들었는데 이렇게 경량화하면은 업무들이 수백 가지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어플리케이션에 패키징된 컨테이너들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관리 플랫폼이 필요해요. 이게 쿠버네티스예요. 쿠버네티스는 구글이 만든 오픈소스 프로젝트예요. 심플하게 좀 더 설명해주면 이 쿠버네티스 플랫폼을 상용화로 패키징한 게 ICP, 오픈시프트, 피보탈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반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게 구글에서 처음에 구글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서버를 운영하는 회사예요. 거의 수십만 대, 수백만 대 있을 거예요. 자기들도 그렇게 서버를 쟁겨놓고 많은 워크로드를 처리해야 되니까 컨테이너가 필요했고 그 컨테이너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쿠버네티스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오픈소스로 공유를 하고 이 오픈소스를 개발할 때부터 여러 벤더들과 같이 협업을 하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이 거의 표준이 돼가고 있죠. 예전에는 이런 쿠버네티스 비스무리한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도커, 스웜, 그리고 메소스, 쿠버네티스 이런 것들이 불과 한 2년 전, 3년 전만 하더라도 몇 개가 있어가지고 주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일단 구글이 오픈하면서 이건 우리가 써 라고 하는 순간 구글은 신이잖아요. 그래서 구글로 대동단결. 그래서 모든 벤더가 이쪽에 붙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쿠버네티스가 거의 압도적으로 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가장 면밀하게 하는 회사들이 어디냐?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3사. 아마존, 구글, 애저. 이 회사들이 또 쓰기 시작하니까 거의 이제 시장의 표준이 더 된 거예요. 그리고 들여다보시면은 쿠버네티스가 처음으로 이제 구글이 오픈해가지고 개발할 때 그 초기부터 이 쿠버네티스를 같이 만든 회사가 레드햇이에요. 네. 그 레드햇이 쿠버네티스 뭐 하냐인데 왜냐면 레드햇은 오픈소스 회사잖아요. 저희 회사의 개발 도구는 그냥 어디 연구실 만들어가지고 가둬놓고 채찍질하면서 만들어내가 아니라 저희 회사의 개발자들을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집어넣어요. 거기서 리딩을 하고 필요하면 저희가 투자를 하고 그래서 그 커뮤니티가 활성화돼가지고 제품이 이쁘게 패키징이 되면 그거를 갖고 와서 적절하게 회사가 쓸 수 있게끔 교정해서 만드는 게 레드햇의 제품들이거든요. 쿠버네티스도 마찬가지였죠. 저희가 하는 수십만 개의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는데 야 이거 좀 나가겠다 싶어가지고 처음부터 구글이랑 저희랑 코어OS라고 하는 3사가 쿠버네티스 개발을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쿠버네티스 버전 1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레드햇은 이미 인게이지가 돼 있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2년, 3년이 지나면서 야, 이게 되겠는데 싶어서 아마존이 붙고, MS가 붙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 기본 기술을 갖고 있는 도커도 붙고, 원래 클라우드 파운더리라고 하는 또 클라우드 단체가 있어요. 거기 제품을 주로 썼던 피보탈도 이제 야, 안 되겠다. 그거 버리고 일로 가자. 그래서 지금은 이 쿠버네티스 기술들을 이런 회사들까지도 다 쓰고 있는 거죠. 오픈소스 제품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집단지성을 발휘해가지고 다 같이 만드는 제품이에요. 오픈소스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누구나 가서 이 제품에 기여를 할 수 있거든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무 위키 이런 거 보면은 그 사람 이름 검색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뭐 틀리거나 첨언할 거 있으면 내가 야 이건 틀렸어 하면서 수정하면서 막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픈소스도 누구나 이렇게 하는데 보통 일반 개인 개발자들도 있지만 이렇게 규모 큰 것들은 회사들이 붙어요. 그런 식으로. 쿠버네티스의 프로젝트 기여도라는 게 있어요. 이 기여도 같은 것들을 보면은 지금 1등이 당연히 뭐 구글이 만들었으니까 구글이고 2등이 레드햇이에요. 그리고 제일 좀 초반에 같이 많이 붙었던 코어OS. 근데 코어OS라는 회사가 이 조그만 벤처 회사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개인 메일을 썼어요. 근데 이 기여도 체크할 때는 회사 메일명으로 카운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기가 한 3, 4등 정도 할 정도로 사람이 많이 기여를 했었고, 그리고 또 IBM이 6등으로 돼 있죠. 뭐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코어OS를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코어OS를 인수한 다음에 IBM이 저희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구글 빼고 나머지 회사들이 다 쿠버네티스의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그림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픈시프트가 엔터프라이즈 쿠버네티스로는 왔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왜냐? 구글은 구글의 쿠버네티스 제품에 대해서 자기들이 자사에서 그냥 날 것을 사용했지 이걸 엔터프라이즈용으로 패키징을 못해요. 그리고 만들어도 지금 이제 다녀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글 클라우드 쓰고 있다는 고객들 많이 못 보셨죠. 구글이 B2C는 기가 막히게 잘해요. 막 다 하고 막 광고로 돈 많이 벌고 유튜브 찍고 하잖아요. 근데 구글이 제일 헤매고 있는 게 B2B 비즈니스예요. 지금 뭐 사장도 계속 VM웨어 사장이 거기 클라우드로 갔다가 장사 안 돼서 잘리고 이번에 또 뭐 오라클에서 누구 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아직도 구글인데도 3등하고 있는 데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지 못해서 저희는 처음부터 이런 것들 패키징 해가지고 돌돌 말아서 가고 있고 ICP라고 하는 지금 IBM에 중첩되는 제품들도 저희는 통합이 될 거예요. 오픈시프트로. 혹은 중첩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ICP가 없어지겠죠. 사실 이번에 IBM이 레드햇을 인수한 가장 큰 이유는 오픈시프트 때문이에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서 1등을 하겠다. 결국엔 파스 솔루션 갖다가 해먹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이 엔터프라이즈로 쿠버네티스를 쓸 수 있게끔 만든 오픈시프트라는 제품을 들여다보면 이거는 그냥 쿠버네티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정말 고객이 쓸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모듈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근데 이 모듈 하나하나가 다 오픈소스 프로젝트 베이스로 되어 있는 거죠. 뭐 기반에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인프라단 위쪽에도 뭐 이제 오케스트레이션 하는 쿠버네티스, 그리고 CI/CD, 그리고 뭐 기타 등등 이런 기술들을 총망라해서 패키징을 잘 해놓은 게 오픈시프트 기술입니다. 오픈시프트입니다. 이게 최근에 저희 포스터라고 하는 뭐 가트너 포스터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나온 저희 그 포스터 뉴웨이브라고 하는 차트인데 저 많이 보셨잖아요. 벤더 스트로크 있는 거. 지금 저희 레드햇이 수많은 회사 중에서 지금 리더로 가 있죠. 근데 도커라 제일 위에 있긴 한데 이 도커가 컨테이너에 대한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쪽이 마크가 됐지 아직 패키징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용으로 봤을 땐 레드햇이 현재는 이 시장을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픈시프트 그래서 뭐 누가 쓰고 있어? 그러면 지금 로컬에서는 한 이 정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유명한 회사들은 한 이 정도 쓰고 있고요. 뭐 기타 자잘자잘한 회사들만 보더라도 지금 뭐 이런 데들이 있어요. 뭐 공공 쪽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뭐 국방부 메가센터, 그리고 그 정부통합센터 있잖아요. 거기도 쓰고 있고, 최근에 롯데 카드에서 차세대 플랫폼 구축 사업할 때 이제 파스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또 구축했죠. 금융권, 제조, 뭐 공공, 뭐 다양하게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고 계시고, 아직까지 뭔가 턴키로 사업이 돼서 운영단까지 올라간 사업은 크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
지금 이제 뭐 파일럿이나 아니면 파일럿에서 운영으로 확대하고 있는 그림으로 가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오픈시프트가 고객들이 먼저 찾는 제품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오픈시프트에 대한 얘기는 좀 드렸고, 그러면 그런 얘기 또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팔고 어디다 갖다 팔아야 되냐? 일단 제 팁은 이거예요. 그냥 이런 꼭지의 워딩들이 나오면 김태형을 찾아라 하는 거죠. 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왜 이런 회사들이 샀냐면요,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버 나중에 들어오게 되면 카카오티랑 엄청 또 뭐 붙겠죠. 그러니까 월드와이드에 있는 회사들 막 들어오게 되면 국내 회사들도 경쟁력을 키워야 되고, 또 들어오지 않더라고 해도 그걸 벤치마크 해가지고 자기들도 혁신을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시장이 이렇게 가고 있으니 먼저 다 시작해보자 라고 막 하고 있고, 이베이 같은 경우는 로카르도 서버 엄청 많이 운영하는 회사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거의 벌써 운영단으로 전체 어플리케이션들을 다 오픈시프트 기반으로 사용하시고 계세요. 우리 G마켓에 장바구니 넣고 하는 것들 다 지금 오픈시프트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막 고민을 하면서 도입을 하시고 계시고, 이쪽에 있는 업체들에서 사용하시고 있는 제품들은 이제 향후 계속 더 확대된다라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얘기들이 요즘에 고객사 들어가면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혹은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TF, 아니면 뭐 디지털 뭐 클라우드 TF, 이런 식으로 해서 IT 쪽에서 운영하시는 분들, 뭐 기획하시는 분들 몇 명 모아가지고 저 사람들 뭐한 사람들이지 하고 하는 팀에서 이런 것들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야, 컨테이너가 뭔지 들고 와봐 막 돌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를 찾으시죠. 그래서 데브옵스, 마이크로 서비스, 파스, 컨테이너, 그리고 실제로 오픈시프트라고 직접 제품을 찾으시는 고객들도 꽤 많으세요. 그리고 클라우드. 안에 내용들 보면은 다 뭐 좀 저희가 택틱이 있긴 한데 이건 자료로 공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결국에는 두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다운 투 탑과 탑 다운이 있는데, 제일 먹히는 건 탑 다운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CIO 조찬 세미나 이런 데 가서 CIO 딱 듣고 꽂히면 야, 뭐 알아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딱 가가지고 그건 오픈시프트입니다 하고 진도 빼면 바로 그냥 되거든요. 다운 투 탑으로 갔을 때는 저희가 이제 만나야 될 분들이 운영단보다는 기획 쪽을 많이 만나셔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향 자체가 이거는 TCO나 뭐 이런 걸로 얘기하기보다는 전반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내부의 비즈니스 혁신 뭐 이런 것들을 찾기 때문에 내부에서 잘 보시다가 뭐 신규 과제 뭐 이런 것들 하고 있는 기획팀들이나, 아니면 운영에서 막 그런 숙제 받으셔가지고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찾으셔가지고 이거 한번 도입해 보시죠 라고 갖고 가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그냥 가가지고 뭐 이런 게 좋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랍니다 라고 하면은 뭐 누가 들어주겠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더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거 물론 여기는 제주유통 많이 하시긴 하지만 금융권도 이제 클라우드 규제 완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금융권도 시작되게 되면 이제 뭐 전반적으로 다 가는 게 트렌드잖아요. 그래서 금융권마저도 가고 있고, 더 와닿으실 얘기는 이런 거죠. 뭐 지금 어쨌든 간에 거기서 들어가 보면 퍼블릭 클라우드 요즘 안 쓰신 데가 없어요. 네. 퍼블릭 클라우드 사용하셨을 때 제일 뭐 큰 문제가 장애 나면 어떡할 거냐. 근데 그 잘난 AWS도 이번에 장애 나가지고 난리 났었죠. 여기 또 이진희 과장 담당하는 제주항공 쪽에서도 서비스 내려가가지고 내부 막 잡혀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퍼블릭에서만 운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퍼블릭뿐만 아니라 내부의 클라우드, 프라이빗도 갖추셔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장애에 대응할 수 있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만드셔야 된다. 예. 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더 해주시면 고객사 입장에서 외려 위에 올리시기도 편하고, 뭐 이런 거죠. 퍼블릭 클라우드 장애 나고 나서 이거에 대한 뭐 백업 방안이나 뭐 DR 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딴 거 없어요. 그냥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밖에 없거든요. 프라이빗이랑 같이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부분들로 해서 내부에 가서 얘기를 좀 더 해주시면 올려드리기가 쉽긴 하죠. 예. 자, 그래서 앞에는 그냥 트렌드나 요렇게 좀 가서 얘기하시면 된다라는 개념이었고, 그러면
레드햇이랑 진행을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일단은 되게 어렵게 적어놓긴 했는데 저희가 이 앞에 있는 앞에 뭐 POC나 뭐 이런 부분들을 레드햇에서 무상으로 제공을 해드려요. 네, 좀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디스커버리 세션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제품이 아시다시피 그냥 뭐 하드웨어 바꾸는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잖아요. 뭐 유틸만 하더라도 되게 헤비한데 데브옵스 뭐 그리고 뭐 파스, 클라우드 이런 거 고객이 쉽게 하시겠어요?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디스커버리 세션이라는 세션을 만들었어요. 이게 한 하루짜리 세션이고요. 고객사 운영, 뭐 기획, 그리고 또 뭐 보안팀 뭐 이런 데들 같이 모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런 워크로드에 이런 레가시에 이런 페인 포인트가 있다라고 저희한테 공유를 해주시면 저희가 엔지니어 한 3명 정도나 들어가요. 한 3명 정도 컨설턴트랑 같이 들어가가지고 지금은 이런 부분들을 레드햇에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전환시켜 드릴 수 있다. 클라우드로 이렇게 가실 수 있다라고 서로 되게 인터랙티브하게 상호 간에 굉장히 많은 대화나 자료들을 공유하면서 마지막에 산출물까지 내줘요. 그런 세션이고요. 이 세션을 저희가 무상으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이 세션을 기점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면은 고객 입장에서도 좋아하시고 그래서 저희 대부분의 이 플랫폼 비즈니스는 다 디스커버리 세션이 시작되고 났어요. 왜냐하면 한번 잡아가지고 산출물까지 드리면 그거 기반으로 해가지고 기한 올려가지고 예산 받고 저희 거 구매하시는 프로세스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게 하루에 좀 빡세게 하는 세션이긴 한데 좀 부담스러우시면 저희가 한 반나절 정도로 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헤비하다라고 하시면 제가 최근에 공유를 하나 해드리긴 했는데 레드햇에 찾아가는 세미나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간단한 제품 소개 세션, 뭐 찾아가는 세미나